온라인 플랫폼 유튜브가 미디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불교 포교에도 유튜브 활용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천년고찰들을 지켜낸 백곡 천흥대사의 상소 간패석교소가 21세기 불교계에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새 출발을 다짐하는 등 제주도에서 새해 초부터 불교계 화합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모양의 묘범 연화경 6만 9천 자를 새겨넣은 박경빈 작가의 사경 개인전이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사를 풍요롭게 하는 사찰림의 사회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보태 보존 가치를 키우는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건강 현실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화요일 PBS 뉴스입니다. 영상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가 미디어 세상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불교 포교에도 유튜브 활용이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문화 콘텐츠는 연령대 구분 없이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교 포교 다각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이른바 핫 아이템은 유튜브입니다. 보수와 진보, 정치평론가 중심의 담론의 장이 된 데 이어 이제는 유력 정치인들의 최대 격전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설한 홍카콜라TV는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지난 5일 첫 유튜브 방송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치중했던 유명 연예인들의 온라인 활동 비중도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 채널로 급격히 옮겨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류 미디어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유튜브 전성시대는 언론 환경도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유튜브 중심의 1인 미디어 시대는 불교의 포교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기존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곳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1인 미디어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 그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튜브 온라인 세계에선 불교 콘텐츠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불교 문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고전론 운영을 시작한 강산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다 같이 사찰 여행을 가는 위고전론,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분리벌이, 스님의 조언을 담은 선문선답 등도 유튜브 채널의 대표 콘텐츠입니다. 아이고전론이라는 제가 각 저희 나라에 있는 사찰을 여행을 가서 그 사찰에서 느낀 점과 그 사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점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찰 여행을 하기 전과 후 느낌이 어떤지라는 것을. 하지만 유튜브 공간의 불교 콘텐츠는 개신교, 가톨릭과 같은 이웃 종교와 비교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 등 일부 스님의 콘텐츠를 제외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에서는 CCM 찬양 콘텐츠를 내세워 감성전도사란 이름의 김관호, 라이브 인기 스타 진진이와 같은 유튜브 스타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산사나 도심포교당을 찾거나 BBS 불교방송 라디오나 TV를 통해 스님의 법문을 접했던 불자들에게 온갖 콘텐츠가 넘쳐나는 유튜브 속 불교 콘텐츠는 새로운 포교 모델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유튜브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도 이런 유튜브 쪽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좀 개발이 된다면 그 불교를 포교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의 대세인 유튜브의 활용은
이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생존의 문제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불교 콘텐츠를 유튜브를 활용해 포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동국대 송일호 교수가 어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예방해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송일호 교수는 동국대 교수불자회 회장으로서 큰 사찰을 갈 때마다 출가자, 신도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며 장기적으로 대학생 포교가 절실하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동국대 현직 교수가 개인적으로 포교 활성화 기금을 전달한 것은 종단 최초라며 솔선수범에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홍 스님은 포교연구실 신임 사무국장에 현주 스님을 임명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불교 성전 편찬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특히 불교 성전이 인터넷 등 뉴미디어와 포교 현장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학 학사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마친 뒤 현재 화성 보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불교 말살 정책에 맞섰던 백곡 천흥대사의 사상과 업적이 이 시대의 불교계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호국불교로 나라를 지켰던 불교가 전란 후에도 탄압의 대상이 된 점과 회불에 맞선 천흥대사의 상소, 간패 석교서가 나온 배경 등을 살펴봅니다. 천흥대사 기획 두 번째 순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종도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조선 후기 불교 사학사의 저자 오경우 박사는 백곡 천흥대사의 간패 석교서를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간패 석교서가 나온 배경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전란 이후 주작 이념을 앞세운 집권층의 불교 탄압 강화, 그리고 전란 후 무너진 조선의 국가 경제 상황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전란 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메우기에 불교가 무의도식과 오랑캐에 도라는 논리로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고 스님들을 강제 노역에 내몰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17세기에 조선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돌거나, 그다음에 전란으로 인해서 이 경작지가 황폐화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빈번해지죠. 그래서 이 뭐랄까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또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스님들을 대거 각종 부역에 동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불교 수탈은 숭역 불의 조선시대를 통틀어서도 가장 혹독하게 진행돼 지방의 수령들이 나서서 스님들의 부역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의 그 수령들조차도 이 유서 깊은 사찰이 스님들의 어떤 부역으로 인해서 텅텅 비어서 지금은 뱀과 쥐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부역을 경감시켜달라는 상소문까지도 올리고 있는 그런.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때 나온 간패 석교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집권층의 언어로 불교 존립의 필요성을 설파한 점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논어 등 유학의 문언을 사용했고 신익성 등 당대 대표 문인들과 교류하며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천흥 스님의 행적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천흥 스님이 교유했던 신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두경이라든지 또 김석주 같은 인물들의 문집들, 이런 곳에서 이 천흥 스님의 흔적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학자들조차도 천흥 스님의 그 학문적인 그런 식견이라든지 또 당나라 말기에 유행했던 문학의 어떤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고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간패석교소는 조선 후기 우리 불교의 실상을 정확히 전하는 역사적 사료인 동시에 시대를 가로질러 호법의 의미와 우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충대종사의 탄신 9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모레 열립니다. 천태종은 모레 오전 10시 초흥본산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4부대 중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탄신 93주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봉축 법요식은 삼귀이와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구군 융창 기원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충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지난 1993년 구인사 조실 당시 원적할 때까지 대중교화에 힘써 천태종이 신도 250만 명 규모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 천마산 서장사는 경내에서 부탄 7대 자명 린포체를 초청해 장수 성취 관정수기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자명 린포체는 인도에서 현교 교학을 마치고 현재 부탄에서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명 린포체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롭게 하는 만큼 탐욕과 번뇌가 일 때 그것을 줄이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절에서 수행하는 것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일으켜 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BBS 제주지사를 개국하며 새로운 포교 시대를 연 제주도에서 새해 초부터 불교계 화합 행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천태종 문강사 주지 석용스님 취임식을 열어 새 출발을 다짐했고,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은 시무식에서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주 BBS 이혜승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9월 BBS 제주지사가 개국하며 부처님 법음이 새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제주에서 신년을 맞아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장에 새롭게 취임한 천태종 문강사 주지 석용스님은 신년 할애법회에서 제주불교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건강경을 설하셨던, 법화경을 설하셨던, 암경을 설했던, 열반경을 설했던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경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불성 제자로서 함께 이끌어 나간다면 제주 불교가 한층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기 2년을 마치고 회장직을 이임한 법화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관효스님은 제주불교연합회가 더욱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은 종무원 법당에서 시무식을 봉행했습니다. 종무원장 보산 스님은 제주 태고문화센터 상임위원장에 효안 스님을 위촉하며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을 다짐했습니다. 태고문화센터 건립의 큰 희망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산 스님은 또 신년 인사를 통해 올해를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에 매진하는 한 해로 삼겠다며 제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문화센터 건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보산 스님은 이어 최근 신입생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불교대학 학장에 김만국 전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장을 임명하며 제주불교대학 활성화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는 신년 할애회에서 성역화 사업으로 지역 불교의 위상을 높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서귀포 승가연합회는 모범적인 승가 공동체 구현으로 제주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전국에서 불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 지역 불교계가 새해 초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BBS 뉴스 이혜승입니다. 불교 수행법이자 전통 예술인 사경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박경빈 작가 개인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6만 9천 글자를 황룡사 9층 목탑 모양에 새겨넣은 사경 작품 등이 불자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자준 아나운서가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2m 높이의 흑백의 그림. 지금은 터만 남은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에 존재했던 9층 목탑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2mm 크기의 글자들로 채워진 경전 글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 보탑도. 매현 박경빈 사경 작가는 약 2년이 걸린 69,384자의 묘법 연화경은 신심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도 안 나고 그걸 5천자 쓰기도 힘든데 무슨 7만자를 쓰냐고. 눈이 피곤하고 진짜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또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 3시간 정도 쓰고 나면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일단은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좌우 균형을 맞추고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 7만자의 사경에는 철저한 계산도 필요합니다. 글씨를 쓸 판을 짜는 데만 1년, 글씨를 쓰는 데만 꼬박 10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경은 사실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서예 쓰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경빈 작가는 불자들이 사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행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서예학을 전공하고 전통 사경 서예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빈 작가는 사경을 통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사리를 친견할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많이 보면은 금사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으로 대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사경을 하는데 먹으로 이제 하는데 불자들이 누구나 쉽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전시회에는 묘법 연화경 9층 보탑도 외에 화엄 1승 법계도, 한글로 사경한 반야심경, 그리고 상원사 범종 주악 비천상 등 15개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붓끝에서 빛나는 법살이란 제목의 박경빈 작가의 5번째 개인전은 오는 16일까지 서울 홍제동 비로자나 국제선원 갤러리 카페 까루나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최근 한국의 전통 사찰들이 잇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사찰림이 갖는 가치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생태, 역사, 전법의 공간을 넘어 사회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사찰림을 보존,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숲 전문 연구조사기관인 사단법인 사찰림연구소의 기해년 시무식은 단촐하지만 활력이 넘칩니다. 중앙과 전국 25개 지회를 관할한 조직의 이사장뿐 아니라 사무처장, 사무차장까지 전문성 갖춘 스님들로 새 체제를 갖췄습니다. 종합산림복지업을 수행할 연구소의 숲바라미아가 불교계원 최초로 산림복지 전문업 인가를 받으면서 사찰림의 공익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에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숲바라미아의 그 취지는 숲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숲에서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과정과 숲의 그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얻은 공익적 가치를 공익성을 어떻게 우리만 항유할 것인가. 지난해 한국의 전통 사찰 7곳이 산지 승원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꺼번에 지정된 역사적 성과는 사찰림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성을 넘어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종합성원이라는 점에 세계가 주목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숲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활용성에 한층 무게를 싣는 대목입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최근 다시 커진 논란도 국가 권력이 사찰림의 활용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사찰림 하면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들어가지 말고 어떤 오직 스님들의 주거 공간을 보호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유하고 마음을 수행하고 걷고 명상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사찰림 연구소는 불교를 향한 일반의 주된 관심사인 명상과 사회적 화두인 일자리 창출 등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새 사업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찰림 연구소 새 시무직에서 사무차장 임명장을 받은 사단법인 어울누리 이사장 상훈 스님은 사찰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마을 공동체 운동 구상을 밝혔습니다. 산림자원은 향후 4차 산업과 그다음에 그 문명의 발달로 많은 신약들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산과 들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찰은 바로 그와 같은 청정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찰림 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은 조계종단 차원의 경제적 수익 모델을 사찰림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여건이 되면 연구소를 종단에 귀속시킬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질을 높이고 수행 환경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문화 공존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힐링과 치유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떠오른 이 시대에 사찰림의 중요성과 활용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최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정신과 환자가 담당 의사를 숨지게 한 사건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건강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현실과 대책은 무엇인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 스트레스 등 우리 사회의 정신병리 현황을 점검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신건강 대책을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집중 점검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뇌건강에 가장 나쁜 적은 무엇인지, 치매나 우울증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 치매와 우울증이 적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물었습니다. 치매나 우울증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뉴로사이코 양리학이나 또는 뉴로사이코 면역학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패널로 출연한 서유헌 가천대 뇌과학 연구원장은 암은 거의 정복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에 걸리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위험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암과 심장병, 뇌졸중 등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치매 하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섭다. 그러니까 암과 심장병과 뇌졸중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도 치매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지출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패널들은 뇌가 편할 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다면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우는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일 대구 경북과학원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에 형성되는 코르티졸은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문제라면서 특히 임계치를 넘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기의 임계치를 넘는 스트레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뇌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하는 법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패널들은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뇌에 휴식을 주는 명상, 뇌의 자극주기,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취침, 금주, 금연 등을 조언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마음이 건강해야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새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 신년음악회가 내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겨울도시 강원 태백시가 길이 50m, 높이 8m, 폭 5m 규모 초대형 눈조각을 선보입니다. 태백시는 오늘 18일 개막하는 태백산 눈축제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광장에 이 같은 초대형 눈조각 작품, 위대한 12신화의 광장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킨 인물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는 세계 무형유산 대상을 도입합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국가와 인종, 성별, 종교 등의 한계를 두지 않는 국제공모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조선 후기 조정의 불교 말살 정책에 대항해 약 8,000자의 상소문을 쓴 천흥 스님을 조명했는데요. 천흥 스님은 출가 이후에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 중 한 명이었던 신익성의 집에서 수년 동안 머물며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불교 경전은 물론 유교와 도교 등의 내외전을 겸비했고 그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빼어난 문장가이기도 했습니다. 천흥 스님은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고승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스님이 목숨을 걸고 쓴 상소문은 여전히 혹독했던 조선 후기 불교의 현실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 천흥 스님의 글은 해방 이후 우리 불교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며 한국 불교가 호법과 불법 홍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8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